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입니다. 어저께 G20 뭐 그런 몇 가지 뉘앙스가 나와서 오늘 괜찮은 뉴스가 나와서 좀 호재로 좀 작용해서 시장에 훈풍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식 시장이 지금 코스닥, 나스닥 뭐 전체적으로 그런 장세, 현물 경제만 좀 약간 지금 장세가 엄청 좋고 암호화폐는 상관이 없네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그래서 뭐 이번 주 내까지는 그래도 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뭐 G20에 관해서 그 결과론에 관해서 뉴스에서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나온 게 일절 없어요. 그 결과에 관해서. 그래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볼 거고, 일단 시세는 그냥 그렇다. 근데 이 영상은 어저께 제가 이제 뉴스 몇 가지를 찾아서 말씀드리다가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랑 뉴스랑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랑, 그리고 제 이제 구독자님 중에 주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은행업 경쟁도 제고 위해 신규 은행 필요 제3 인터넷 은행 탄력이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도 한 가지 어떤 뉴스에서 나왔지만 정부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은행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의 문장을 이제 기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은행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거기 주체적인 어떤 그 시너지를 주는 게 인터넷 은행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금융권에 지금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말고 제3의 인터넷 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하고 제도권으로서 인정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여론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은행업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은행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 인터넷 은행 출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사실 주관을 하는 건데,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전통적인 은행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3 인터넷 은행 출범을 추진해 온 금융위는 신규 인가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9월달부터 사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렀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12월 2일 날짜 뉴스인데,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 뉴스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시아 금융시장 무섭게 뛰어드는 네이버 제3호 인터넷 은행 시동 걸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 어저께 그게 이제 빗썸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댓글을 밑에 딱 달아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약간 현실적으로 더 부합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스토리텔링으로 결론을 한번 추측해서 도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네이버 자회사 라인 해외 각국서 인터넷 은행 진출 발표, 국내도 내년 초 제3호 인터넷 은행 인가 라인 뛰어들까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네이버가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아시아 금융시장은 공략하고 있다 나오고, 2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라인은 지난달 대만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 계획을 발표한 뒤 이달 27일에는 일본에서 관련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쭉 보시면 주주 구성도가 여기 나오는데, 주주 구성도는 LI가 전체 지분의 51%, 미주호 은행은 34%, 오리코가 15%를 나눠 갖는 구조다. 내년 초 현지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를 거쳐 설립 허가가 떨어지면 오는 2020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라인은 미주호 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오리코의 여신 심사 기술을 살려 다양한 금융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 없는 캐시리스 결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기존까지 카드 결제 수수료가 5%에 육박해 상당수 가맹점이 IC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 현금 결제 비중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현금 결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QR 결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QR 결제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뭐 인도 같은 데도 현금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카드 사용보다 QR 결제로 더 빨리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 지난해 6월 일본 경제재생본부는 2027년까지 비현금 결제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G20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게 자기네들이 이제 다음에 G20 회의를 하는 게 상임국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에 관해서 자기네가 주체돼서 뭔가를 할 거다라는 기사를 어저께 2개인가 또 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하고 이거랑 같이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밑에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그동안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해 인공지능 개발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부정적 의사를 밝혀왔는데 최근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그래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선회한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선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네이버는 지난달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인터넷 은행 진출과 관련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춰 사용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첫 번째 보여드린 뉴스랑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제3자 인터넷 은행에 관해서 지금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 뉴스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말씀하신 거랑 제가 생각한 거랑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두 개의 이제 뱅크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뱅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카카오뱅크고 두 번째가 K뱅크,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쪽 시장 인터넷 뱅크로 진출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축약을 해보고 그림을 맞춰보면 첫 번째에 있는 거는 카카오뱅크가 이미 카카오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은행권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본력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면에 있는 세력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뭔가가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네이버에서 만약에 이번에 제3 인터넷 뱅크하고 분명히 관계가 라인하고 분명히 형성이 돼서 12월 달 안에 뭔가 발표가 난다면 분명히 차후에는 두 번째에 있는 K뱅크가 빗썸이 K뱅크의 뭐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뭔가 작업을 칠 것 같거든요. 오피셜하게 뭔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장면은 그런 식으로 맥락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 생각을 여기 재패니스 스탑뱅크 스폰서 블록체인 코워킹 스페이스 이스타블리시 바이 오미세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월 26일 날짜 뉴스인데, 사실상 오미세 좀 전에 말씀드린 LI 라인뱅크 같은 경우 지금 지분의 33%의 미조은행이 지금 껴있잖아요. 그래서 LI에 관한 거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오미세고가 지금 제일 윗문장 보시면 One of the most important bank in Japan.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뱅크 미조은행인데 뉴트리노를 스폰서를 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뉴트리노가 일본에서 첫 번째가 되는 블록체인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사실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게 이더리움 베이스의 스타트업인 오미세고 재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중요한 건 오미세고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오미세고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밀었던 이유가 스텔라에는 IBM이 있고 리플은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은행 연합 체인이 걸려 있고, 오미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하고 미주은행이라는 데서 2013년도에 출자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되고 좀 약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제3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 만약에 라인뱅크가 만약에 탄생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내년 상반기 아니면 그때 정도에는 분명히 시세 분출을 종합적으로 시세가 호장세가 되면 어떤 코인보다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BK 같은 거 그런 것도 못지 않지만 근데 그런 거랑 좀 같은 맥락으로 이번 영상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제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줬는데 왜 오미세고 엄청 오른 다음에 왜 안 오르냐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다 대고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듣고 샀을 때는 저는 누군가 얘기를 듣고 살 때는 분명히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어떤 심사숙고할 기간과 그리고 만약에 매집할 때도 서서히 매집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매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릇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돼 있고 그거에 관해서 목이 메어지면 사람이 되게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 시세가 안 오르면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돌아가는 시세 장세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반등 장세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니에요. 초기 투자자 입장이긴 하지만 저도 되게 많이 위에서 손절도 못 채워가지고 홀딩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장밋빛 팀행회로를 돌리는 게 이런 뉴스 같은 거나 아니면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오피셜하게 무언가 분명히 내보내진 않지만 그들은 지금도 뭔가 계속 어떤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세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게 만약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언젠가는 분명히 시세가 분명히 중장기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많이 지난번 고점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확신을 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뭐하러 이런 방송을 하고 제가 뭐하러 그래요. 현물경제 얘 나가가지고 부동산 뭐 그런 걸 한다거나 자영업 하거나 그러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이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면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일확천금을 바라고 이 바닥에 뭐하러 들어와요. 그렇게 돈 쉽게 버는 데가 어딨어요. 무슨 은행 ATM 머신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기간일수록 내가 투자한 코인과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나 그리고 관계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에 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잡설이 길었는데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시세도 안 오르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화이팅들 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